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아스날에서 10번을 달고 뛴 수비수, 런던 팀만 뛰었던 런던 순회자 윌리엄 갈라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윌리엄 갈라스는 뛰어난 기동력과 탄탄한 수비력은 물론 준수한 공격력까지 보유한 센터백이었습니다. 센터백이 주 포지션이지만 양측면 풀백 자리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첼시 시절엔 풀백으로 무려 PFA 올해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또한 갈라스는 2000년대 레블레 수비진의 핵심이었으며 월드컵 준우승에 크게 기여한 실력 있는 수비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프랑스의 명문 마르세유에서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수비수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전설적인 수비수인 로랑 블랑과 발을 맞추어 그에게서 수비 경험치를 빠르게 습득해 나갔는데요. 이후엔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나가자 해외 상위 클럽들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01년 하나 약 100억 원의 라니에리가 이끌고 있던 첼시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갈라스는 동양의 선배 드사이 덕분에 빠르게 첼시에서 적응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사이 존테리와 호흡을 맞추며 단단한 수비 라인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활약으로 프랑스 대표팀에도 처음으로 소집될 수 있었고 이때부터 대표팀의 부동의 주전 수비수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 2004년 무리뉴 감독 체제에 접어들면서 갈라스의 역할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무리뉴가 자신의 애제자들인 센터백 카르발류와 라이트백 파울로 페레이라를 데려옴에 따라 갈라스는 시즌 초반 레프트백으로 기용되는 빈도가 늘어났는데요. 게다가 후반기에 들어서는 웨인 브릿지가 부상으로 시즌아웃 되어버리면서 이때부터 완전히 레프트백 자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자리에서 너무나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갈라스, 카르발류, 존테리, 페레이라로 이어지는 수비 라인은 공격수들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해당 시즌의 첼시는 한 시즌 최소 실점 및 최다 승점으로 리그 우승을 거두었고 갈라스는 프리미어리그 탑 클래스 풀백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꾸준히 레프트백으로 기용되어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특히 05-06 시즌엔 토트넘과의 리그 경기에서 종료 직전 페널티 에어리어 측면 외곽에서 벼락같은 중거리 슛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첼시의 연승을 이끌기도 했죠. 그러나 항상 센터백 자리를 선호했던 갈라스는 이때부터 계속해서 자신을 측면에 기용하는 무리뉴 감독과 마찰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밀란이 러브콜을 보내오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게 되는데요. 자, 이런 일련의 사건을 뒤로하고 갈라스는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릴리앙 튀랑과 철벽 수비를 형성하여 조별리그에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무실점 승리를 이끌었고 토너먼트에서는 브라질과 포르투갈을 상대로도 무실점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이렇듯 갈라스는 탄탄한 수비를 뽐내며 프랑스의 월드컵 결승 진출에 톡톡히 기여했습니다. 아쉽게도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며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지만 갈라스는 대회 후 철벽이란 호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좋은 활약을 펼친 갈라스에게 수많은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우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첼시의 프리시즌 미국 투어 합류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분노한 구단은 그의 번호를 박탈하여 새로 영입한 발락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갈라스는 세리아 진출 의사를 밝히며 팀을 떠나겠다는 강한 의사를 밝히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의 칼초폴리 스캔들이 터지면서 세리아로의 진출은 무산되었고 첼시 경영진은 아스날에서 갈라스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던 애슐리 콜과 마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2006년 그를 아스날에 보내버렸습니다. 여담으로 그가 아스날로 떠난 후 첼시 구단이 밝힌 사실에 따르면 갈라스가 자신을 강제로 뛰게 하면 자살골을 넣거나 퇴장 또는 고의적인 실수를 하겠다며 협박을 했었다고 합니다. 갈라스에게 굉장히 좋은 재계약 조건을 제시했지만 이는 거절당했으며 순전히 돈 문제로 팀을 떠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갈라스는 자신은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는 입단 후 무려 레전드 베르캄프의 등번호인 10번을 부여받았습니다. 갈라스가 번호를 직접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팬들은 아스날의 상징적인 번호임과 동시에 보통 플레이메이커들이라는 10번을 택한 그를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훗날 벵거 감독이 자서전에서 밝히길 10번을 다음 공격수에게 물려주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비수를 거쳐가는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종합적인 이유로 그에게 10번을 주었다고 하죠. 물론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 선택이긴 했지만 당시 이 사실을 모르는 팬들은 당연히 벵거의 선택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팬들의 우려와 달리 갈라스는 센터백 자리에서 등번호에 부합하는 활약을 펼쳐나가며 제값을 톡톡히 해나갔습니다. 그와 투레가 모두 파이터적인 성향이 강해 종종 수비적으로 불안한 장면을 보이긴 했으나 후보인 주루, 샌데로스보다는 훨씬 나은 돌덩이 같은 수비력으로 팬들은 그의 활약에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갈라스가 인터뷰에서도 성숙한 면모를 드러내기도 하는 등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자 벵거 감독은 2007년에 팀을 떠난 앙리의 뒤를 이어 그를 주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07-08 시즌, 아스날은 세스갱이라 불리는 파브레가스, 로시츠키, 흘렙 플라미니를 필두로 호성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방의 반페르시, 아데바요르가 세스갱의 지원을 받아 많은 득점을 기록해 나갔고, 수비진의 클리시, 갈라스, 투레사냐는 탄탄한 수비력으로 상대 공격을 틀어 막아내며 아스날의 상승세에 기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상승세가 꺾여버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바로 2008년 2월 버밍엄과의 리그 경기에서 전반 3분경 동료 에두아르도가 마틴 텔러에게 발목이 완전히 꺾이는 끔찍한 부상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멘탈이 나간 아스날의 선수들은 버밍엄을 상대로 고군분투했고 겨우 힘겹게 경기를 리드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 막판 클리시가 페널티 박스 내에서 버밍엄 선수에게 파울을 범해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당시 경기 내내 마음을 추스리고 있지 못했던 갈라스는 환호하는 버밍엄 팬들에게 분노하여 잠시 이성을 잃고 팬들에게 발길질을 할 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스날과 버밍엄은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경기 후 벵거 감독은 인터뷰에서 내일이면 갈라스가 미친 짓을 했다고 보도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누구도 발로 차지 않았으며 오늘 경기에서 본질의 문제를 보기 바란다 라며 갈라스에 대한 언론들의 비난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벵거의 의견과 달리 아스날의 팬들은 갈라스를 향해 주장이 어린 선수들의 멘탈을 잡아줬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자, 그리고 이 경기를 계기로 아스날은 하락세를 타며 4월까지 단 한 번의 승리를 거두는데 그쳤고 결국 리그 우승 경쟁에서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갈라스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벵거와 동료들에게 신뢰를 잃는 행동들을 해나갔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대표팀에 차출된 기간 동안 라커룸에서 있었던 선수들 간의 갈등을 폭로해버린 것이었는데요. 이에 극대노한 벵거 감독은 주장으로서의 신뢰도가 바닥이 났다고 판단하여 그로부터 주장관장을 박탈하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를 파브레가스에게 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갈라스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유벤투스로 이적하게 될 것이란 루머가 강하게 돌게 되죠. 그러나 갈라스는 언론들의 예상과 달리 잔류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속죄하는 듯 묵묵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 나가며 팬들에게서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나갔는데요. 따라서 아스날은 그와의 재계약을 시도했지만 갈라스는 연봉 인상 요구와 2년 이상의 장기 계약 조건을 내밀며 사실상 아스날과 결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아스날은 더 이상 그와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유계약으로 풀려난 갈라스는 당초 계속해서 이적 루머가 돌았던 유벤투스로 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그는 아스날의 더비 라이벌 토트넘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아스날의 팬들은 그에게 수많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아스날의 주장을 역임했던 그가 라이벌 팀으로 이적하며 불쾌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자, 그렇게 갈라스는 토트넘으로 이적함으로써 런던에서만 3개의 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적 후 곧바로 선발 기용되며 유리몸 수비 듀오인 레들리 킹, 우드게이트의 공백과 마이클 도슨의 장기 부상 공백을 훌륭히 메워 나갔습니다.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활약으로 토트넘의 약진에 기여했는데요. 특히 11월에 진행된 아스날과의 리그 경기에선 토트넘 주장완장을 차고 나와 아스날에게 3대2 승리를 이끄는 아스날 팬들에겐 우픈 장면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갈라스는 챔피언스리그에 첫 출전한 토트넘에게 경험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밀란을 상대로 천근 같은 수비력을 보여주며 해당 시즌에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8강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그러자 그의 활약에 만족한 토트넘은 곧바로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쉽게도 재계약 이후엔 잦은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선발로 나서진 못했지만 레들리 킹의 은퇴 이후엔 주장완장을 이어받아 활약한 뒤 2014년 호주 리그의 퍼스 글로리로 이적해 말년을 보내고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가 은퇴한 후 첼시에서 마찰을 빚었었던 모리뉴 감독은 갈라스를 향해 스쿼드에 22명이 아닌 24명이나 25명이 있는 느낌을 준 선수였다라며 그의 실수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는 극찬을 보냈습니다. 이렇듯 실력적으로는 뛰어난 선수인 것은 맞으나 커리어 동안 여러 이슈와 잡음을 일으킨 것을 보면 멘탈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로 팬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윌리엄 갈라스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